이제 2회입니다. 1번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이 채택하고 있는 규정은 나왔습니다. 그죠?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겸업제한은 뭐에만 해당이 되죠? 법인에만 해당이 되죠.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시 사전 허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나요? 그죠? 아니죠?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 제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거죠? 이전에 문제가 없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거 어떻게 되죠? 없죠. 형사처벌이 아니라 뭐가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자격증만 뺏겨야 되는 거죠.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이거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상한선을 넘지는 않죠.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규정하고 있는 것은. 2번 공인중개사법 용어의 정의증 옳은 것. 이거요.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죠. 그죠? 1번 중개라함은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만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만을 나오면 벌써 문장이 별로 좋지 않죠.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니은 공인중개사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중개업이라고 하면 중개업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되고 보수가 있어야 되고 업으로 행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인해서, 그죠? 결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게요. 읽어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취득하여란 말이 그닥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개법상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물어본 거야. 저도 이거 보고선 이랬어요. 그래서 별표를 조금 쳐놨는데,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죠? 미응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내용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중요한 건 뭔가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비읍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이건 알 수 있겠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죠? 여기는 공인중개사로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읍도 틀렸고,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리을하고 미음이죠. 그죠? 기억은 그래도 조금 보시면은 통과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몇 개냐라고 하셨을 것 같아. 그죠? 답은 뭘까요? 2개입니다. 니은, 디귿. 그죠? 3개 쓰신 분 있죠? 4개 쓰신 분 있죠? 이해됩니다. 충분히. 근데 앞뒤로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요거랑 비슷하죠. 이게요. 법령상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라 그러면 리을, 미음도 틀렸죠. 그죠? 근데 리을문도 내용은 틀려야 맞아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내용은 아닌데 용어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중개보조는 본인도 하고 보조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는 굳이 취득하여라는 말을 쓸 필요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제 생각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말씀은 저는 못 드리죠. 근데 어찌됐건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도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읽어보시면 의심될 만한 문장도 지금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어때요? 그죠?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니까 이게 이건가? 이렇게 의심은 해보실 수 있죠.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웁니까? 그죠? 하지만 의미 파악은 하시는 게 좋지요. 그죠? 3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 중 틀린 거.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즉시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이지만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이다. 이건 맞죠? 우연한 기회에 일에 슈퍼하신 말, 그죠?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때요?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여할 때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했죠?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는 통과가 돼요. 그죠? 근데 1번은 어떨까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즉시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죠? 업무 정지인데 폐업을 한 그렇죠. 부칙 6조 2항에 의한 자는 폐업하면 끝이죠.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업무 정지도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번에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중개행위의 대상에 걸리는 물건만 해당된다. 맞나요? 아니죠. 임대차 계약은 대표적인 채권 계약입니다. 4번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이거나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1번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이 함께 이전하는 유치권.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유치권에 대한 얘기죠. 유치권 대상이 된다 했나요? 안 됐나요? 유치권의 성립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유치권 자체를 이전하는 거. 그죠?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유치권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에 부담을 받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부담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마에 분묘 기지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디귿 법정 지상권에 부담을 받는 사유지. 지상권이 있는 사유지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질권은 당연히 아니죠.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죠. 경매 자체는 아니지만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은 전혀 상관없죠. 뒤에 그냥 건축물이죠. 일필 토지 일부에 의한 지상권의 설정.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상권의 설정이죠.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지상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거래 다니는 필이고 동이긴 하지만, 그죠? 지상권 설정됐을 때, 그죠? 지상권에 설정된 거는 상관 있나요, 없나요? 거래 가능한가요? 그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의 설정을 한 것에 대한 지상권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그죠? 이거는 설정하면, 그죠? 설정 자체의 얘기로 조금 오해할 수가 있죠. 한숨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빼고 다 되는 거네요. 그죠? 리을 빼고 다 되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에게 임목은 뭐가 있죠? 임목하면 딱 떠올리시는 건 명인 방법이요? 그건 좀 다른 거죠. 임목 등기에 의한다고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오씨.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임목을 배웠다. 배웠으면 거기에 효력이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등기를 했어요. 임목이라는 건 우리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임목 등기를 했는데 그걸 뱄어요? 그러면 그 임목도 뱄어도 효력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임목이라 하면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정확하죠?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즉 임목을 재단으로 임목을 등기를 함으로써 묶어놓으면 어때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겠죠? 저당의 목적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저당권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그죠?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한 이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맞겠죠?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임목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아니죠? 양도할 수 있죠?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게 조금 이런 거 읽어보면 맞지만 왠지 의심이 가죠. 그죠? 왠지 이게 길어지고 말이 좀 많아지면 좀 의심이 가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건 정확하죠. 국장이 먼저 할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은 시험 시행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상황 그렇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외국인 및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오타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맞죠? 공인중개사법 10조의 등록의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더 명확하게 틀렸죠. 등록에 대한 결격 사유 10조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줬죠. 등록인데 왜 시험하고 따지냐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예요? 등록의 결격 사유 10조의 자격 취소 얘기가 나와요? 10조 그거 있잖아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딴 얘기 쭉 나오잖아요. 자격이 취소된 자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등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왜냐면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등록이 시험도 못 보잖아. 그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 걸리는 건. 맞잖아요. 이 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이러면 어때요? 자격 취소당하죠. 자격 취소당하면 시험도 응시 3년 못하고 등록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등록의 결격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10조의 등록의 결격 사유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10조에 있는 등록 등의 결격 사유다라고 해서 예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10조를 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의 결격 사유라는 거를 공부를 했구나라고 보는 거죠. 네.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옳은 거. 이것도요, 잘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돼 있어요. 틀린 얘기 있어요? 네? 그죠? 이게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법상 회사 혹은 협동조합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러면 내용 자체에서 흐름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에 빠졌지만 하지만 여기서 주식회사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상법상 회사가. 그죠? 2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할 것 위반될까요? 응? 정답. 지금은 등록 신청하는 거잖아요. 분사무소 개설하자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뒤에 말을 업무 보증을 설정할 것이라는 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분사무소 얘기를 하고 1억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등록을 최초 등록 얘기하고 있죠. 최초 등록하고 있는데 업무 보증할 상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원, 한 명에서 또는 합자에서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실무교육은 누가 주체가 될까요? 실무교육 어디서 해요? 아니, 실무교육은 일반 사원, 그러니까 일반 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실무교육은요, 임원 또는 사원만 받는 거예요. 진짜 사원 있죠? 진짜 사원은 실무교육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진짜 사원, 김대리, 이대리는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사원. 그죠? 법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교육을 누가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요, 연수교육 누가 했어요? 시도지사. 실무교육. 시도지사. 그쵸?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반드시란 말이 이렇게 대번 나와버리면 틀린 문장 같은 느낌 확 드시죠?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명확하죠? 5번이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중개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 처분 전에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나요? 등록 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서면 통지. 그죠? 7일 이내 서면 통지하기 전인 무등록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를 한 자는 중개인을 상대로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응? 슈퍼 아줌마. 여기는 중개업이란 말 없죠.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를 한 자는, 그죠? 슈퍼 아줌마는, 그죠? 중개 의뢰인을 상대로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됐나요? 슈퍼 아줌마가 돈 받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디요? 3번. 3번. 우연한 기회, 그죠? 슈퍼 아줌마 얘기는, 그죠? 위에 거는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했으면 얘는 볼 것 없이 무등록이에요. 그죠? 근데 3번은 뭐예요? 우연한, 그죠? 우연한. 이 얘기가 나오면은 슈퍼 아줌마를 딱 떠올리셔야 돼. 아시겠죠? 등록 통지를 받았으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 볼 수 없다. 그죠? 등록 통지는 받았잖아요. 통지 받는 순간부터 나는 뭐다? 등록이에요. 무등록이 아니야, 더 이상. 아시겠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벌써 여기 무등록이죠? 부동산 컨설팅 업무 해도 돼요, 안 해요? 할 수 있죠. 중개업 무등록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컨설팅은 문제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했다. 그럼 뭐가 돼요? 걸리죠. 뭐에 걸려요? 무등록에 걸리죠. 무등록은 자격증 없어 3년에 3천만 원. 그죠? 행정형벌이죠. 맞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벌써 무등록이죠. 중개를 완성한 경우 중개 의뢰를 상대로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지만 슈퍼하지만 가능하다 했어요. 9번 결격사유 옳은 거. 그죠? 옳은 거. 근본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을 어떻게 계산하자 그랬어요? 가석방은 네가 잘했으니까 자녀 형기를 어디서 지내라는 얘기예요? 밖에서 쉬어라 라는 얘기죠. 하지만 밖에서 쉬란 얘기지 너의 죄를 사해 놓으라 이건 아니죠. 맞죠? 너의 죄를 사해 놓으라는 아닙니다. 너의 죄를 사해 놓으라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가석방 기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3년이야. 맞죠? 가석방 밖에 나가서 마치고 3년이야. 지금은요. 가석방 된 자는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장년기를 무사히 경고할 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무사히 끝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아니죠. 자녀연기가 끝난 후 그리고 나서 3년. 금고 이상형의 선고 유예받고 유예기간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고유예는 법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겁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은 상황이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죠. 결격에.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그 사면일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거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구별하자 그랬어요. 그죠? 특별 사면은 뭐예요? 대통령 특사. 그죠? 대통령 특사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죄를 지금 사하노라죠? 맞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란 말이 이게 달라요. 그죠? 사하노라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잘 살아라는 뜻이죠? 잘 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죄는 인정이죠. 죄는 인정이니까 죄에 대한 죄값은 특별사면으로 끝났지만 결격은 플러스 자숙기간 3년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 사면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무죄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일반 사면은 너는 무죄야. 그러니 빨리 나가. 여기 있지 말고 이 뜻입니다. 무죄니까 무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숙이고 뭐가 할 게 없죠. 내가 지금 받고 있던 게 다 무효가 됐으니까. 맞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후로도 계속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게 된다. 어떻게 되나요? 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다 손 치더라도 등록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죠. 그죠? 등록은 언제 죽어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결격 사유가 지금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등록은 효력이 없어서 나는 계속 하게 되면 무등록이야. 이 뜻이 아니죠. 내가 등록에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 중개업을 영위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걸리면 등록 취소 처분 당하는 거죠. 맞죠? 4번 도로교통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데 제한이 없다. 아니, 맞나요? 도로교통법 상관없잖아요. 그죠? 등록의 결격기간과 관련하여 등록 취소 후 3년 후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자.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체가 뭐예요, 지금? 등록 취소 후 3년이죠? 1번, 2년간 폐업 후, 폐업 전에 위반 사유로 재등록 후 취소. 이거 아까 조금 내용이 디테일하네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2년간 폐업 후, 폐업 전에 위반 사유로 재등록 후 등록이 취소된 자 결격이 적용되나요? 3년의 결격이 적용됐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폐업 기간이 2년이 있죠. 그럼 폐업 기간 어떻게 까주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이제는 몇 년이냐? 2년 쉬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재등록을 한 순간에 여기에 있던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당했죠? 그럼 등록 취소당했으면 어떻게 돼요? 취소 후 3년이잖아요. 그죠? 3년인데 폐업 기간 어떻게 해주자 그랬어? 네가 알아서 쉬었건 내가 쉬라 했건 간에 어차피 너는 중개업을 떠나 있던 게 맞으니 3년에서 2년을 빼줘서 1년만 쉬어라 라고 하고죠. 결격이 1년만 될 겁니다. 문제는 뭘 찾는 거야? 3년을 찾는 거니까 1번은 아니죠. 2번 중개사무소가 무허가 불법 가설 건축물에서 등록이 취소된 자. 이거는요, 무허가 불법 가설 건축물이어서 라는 거는 뭐예요? 등록 기준 미달이죠.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의 결격이라기보다는 등록 자체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등록 취소만 당하겠죠. 그죠? 취소당하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보완하면 되겠죠.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였던 자. 이거 재밌는 게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경우, 그죠? 등록은 취소된다라고 나옵니다. 맞죠? 당연히 취소되죠. 취소되지만 결격을 거기다가 넣기에는 애매하죠. 사망한 자는 이미 끝났고 법인도 사망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5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 벌금형은 3년의 결격 사유를 갖는 것은 명확하죠. 맞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등록 취소 후죠. 근데 30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면 언제부터예요? 선고 후부터 3년. 그죠? 날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4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 이건 뭘까요? 네, 금쟁이 걸린 거죠. 금쟁이 걸렸으니까 얘는 명확하게 3년의 자숙기간을 가지겠죠.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된 자잖아요. 3년 그 얘기는 맞아요.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5번은요. 선고 후 3년입니다. 선고일로부터 3년이에요. 등록 취소 처분으로부터 3년이 아니라. 등록 취소는 선고 받고 나서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그죠? 네? 왜냐면은요, 우리가요, 법원에서 판결이, 우리 음주운전이랑 똑같다고. 음주운전 나오면 면허정지 언제부터, 면허 취소는 언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은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선고일날 등록 취소까지 같이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할 수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선고받아서 된 자는 등록 취소일을 기준, 물론 같은 날일 수는 있지만, 날짜로 따지면 같은 날일 수도 있지만, 선고받은 자는요, 등록 취소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3년 동안 결격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결격에 해당되는 기준의 기준일, 그 기준 사유가 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선고일입니다. 그죠? 처분 취소,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겠죠. 그날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선고받은 날. 얘는 10조에 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300만 원 이상,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미리 등록관청에서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알고 있어가지고 선고받는 순간 바로 등록 취소를 때릴 수도 있죠. 때릴 수도 있어서 결국적으로 3년이 똑같은 날짜에 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을 얘기할 때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죠? 취소는. 근데 등록이 결격 사유잖아요, 지금. 결격 기간 등록 취소잖아요. 결격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3년이죠. 저 절대적 등록 취소죠. 결격이 생기면. 그죠? 등록에 결격사항이 생기면 10조 위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날아가죠.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직무교육은 어디예요? 직무교육은 누가 하는 거죠? 그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직무교육은 몇 시간이죠? 3시간, 4시간이죠? 여러분 편하게 푸셨죠? 2번. 맞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2년마다 받죠? 2년마다 받지만 2개월 전에, 그죠? 통지하여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뭐예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뭐 걸리는 거 없죠? 12번이요. 12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나요? 고용신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도 문제 없겠죠. 왜 문제가 없을까요? 뭐 그닥 자격증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증은 알고 있죠, 등록관청에서.
큰 문제가 없죠.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걸리는 거는 누구냐가 중요하죠. 소속공인중개사니까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소속공인중개사.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만 사장님이 시키면 할 수 있다라 그랬죠? 소속공인중개사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맞죠? 사장님하고 동급이란 말이에요. 능력은. 맞죠? 그래서 아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4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거래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받아요? 받겠죠. 직거래하면은. 지금 직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은 무슨 처분 받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죠. 그 임의적 등록 취소랑 비슷한 동급의 처분이 뭐가 있을까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갈 겁니다. 그죠? 취소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자격정지 받을 겁니다. 그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를 하는 때 같이 할 수 없다. 이건 쉽죠? 할 수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는 중개 업무상의 행위일지라도 개업공인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소속공인중개사나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아니에요? 어떠세요? 고용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과실이 없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지는 것이 무과실 책임이다. 고용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면 둘 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요. 손해가 누구한테 누구에 대한 행위예요? 손해가 누가 손해를 발생했을까요? 거래 당사자죠. 이해되시죠? 거래 당사자가 발생한 손해인데요. 우리가 그 거래 당사자가 발생한 손해를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책임을 지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했거나, 그죠? 내가 잘못을 해야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해야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같은 편이 누구예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때요? 이 사람들도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잘못을 해야지만 내가 대신해서 물어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나 책임이 없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상적으로 설명도 다 했고 문제없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설명을 잘 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잔금 치르는 사이에 거기 방패장 들어옵니다. 딱 해가지고 땅값이 팍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이에 고의 또는 과실 이 사람은 정말 몰랐던 거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계약은 진행되고 있는데 거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했나요? 안 했나요?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나와 우리 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라면 발생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중개상의 행위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잘못이 없네 이 뜻이에요. 네, 그때는 안 물어주는 거지.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이건 14조 보면 되겠죠. 부수된 이사업 하면 날라가죠. 그죠? 법인은 어때요?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게 좀 없어요. 분양업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분양 대행업, 관리업 하면 안 되죠? 관리 대행업, 이사업 하면 안 되죠? 이사 소개업 이종 그죠? 이사업 하면 안 되것도 그죠? 이사나 도배나 이사나 어떻게 알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알려는 줄 수 있지만 직접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잖아. 맞죠? 이사업 하면 땡이죠. 니은은
주택의 임대업. 임대업까지는 말이 맞아요? 임대업도 안 되죠. 공업용 주택. 그죠? 날라갔죠? 예? 부동산 이용 및 개발. 그죠?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건.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등록 신청자라면 되게 막연하죠. 등록 신청자라는 건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땡이죠. 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의 분양대행. 그래, 이거 좋죠. 예. 그죠? 분양대행, 이런 말 좋아요. 그 다음에 입찰신청, 매수신청 대리. 가능한가요? 매수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의 분양대행.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개업. 중개업은 뭐 원래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이에요? 아닌 거 고르라는 거죠. 맞는 게 몇 개예요?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되죠. 아닌 거는 기역, 니은, 를 3개네. 안 되는 건. 그죠? 이거는요 다 알고 잘 체크해놨는데 맞는 거 고르시는 분도 가끔 있겠죠. 그죠? 저 뒤에서 벌써 곡소리가 났죠? 맞는 거 고르셨죠? 이렇게 됩니다.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설명 중 옳은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안 되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런 거 되는 거죠. 법 33조 4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간의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이건 뭐예요? 금지행위죠. 중개대상물 가격에, 아니 이 중요한 사항이 중개대상물 자체에 대한 사항만 알고 가격은 거짓말해도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한 약정은 위임 및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다. 법정 고소의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 이게 금지행위에 해당되나요? 금지행위에 걸리는 게 있어요? 명초 판매, 쌍방대리, 직거래? 없죠. 33조에 따져보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뭐 한 거예요? 부동산 개발을 했죠? 그죠? 부동산 개발했는데 개발업 해도 될까요? 겸업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하죠?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법인인데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그죠? 거래에 관한 상담 얘기는 했죠? 아까? 맞죠?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니까 이용 개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법인하고 개인을 다 따셔야 돼요. 개인은요, 상관없죠? 뭐만 안 하면 돼요? 금지행위만 안 하면 돼요. 그죠? 법인은요, 이용 개발. 지금 이용 개발한 거 아니에요? 도급계약 체결했죠? 맞죠?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해서 그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는 위임 및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돼요, 안 돼요? 이용 개발. 측면으로 본다면 및 거래에 관한 and 거래에 관한 상대잖아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그죠?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셔야 될까요? 금지행위의 내용은 없죠. 우선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금지행위의 그 내용은 없죠. 맞죠? 일단은. 그럼 2단 그거를 해도 될까요? 도급 및 위임 계약을 했다. 상담.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용 개발 거래 세 개를 묶어서 상담으로 볼 것이냐. 그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이용 개발 할 수 있고, 그죠?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법인도 있잖아요, 개공에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과 개인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법부칙 6조 2항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아시겠죠? 어찌됐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용 개발하는 거는 큰 문제 없죠. 그죠? 이용 개발하는 거. 지금 이용 개발하고 도급 계약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거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33조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은 맞나요? 네, 이 내용은 맞는데 그죠? 여기서 뭐라 그랬나요? 경매 및 공매 대상 이랬죠? 둘 다 얘기하고 있죠? 경매는 법원에서 하니까 법원에 당연히 등록을 하고 해야 되지만 공매는 따로 조건이 있나요? 자산관리공사 캠코권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4번 볼까요? 4번 이 법상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는 아예 앞에다 말을 지워줬죠. 법인까지도 고려한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줬죠. 그럼 법인은 분양 대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4번은 정확하고요. 요거는 조금 얘기를 다시 따져봐야 될 게 3번, 5번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죠. 예. 그죠? 14번에 5번도 공매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의해서 법원에 등록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경매만이에요. 그죠? 공매는 상관이 없거든 대법원하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그죠? 다른 법률 특수법인 제외예요.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충 보면 맞죠? 예? 근데 우리가 분사무소 얘기할 때는 항상 뭘 빼먹으라 주된 사무소 항상 고려하자 그랬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공인중개사협회 협회에다 통보해 주는 건 우리 외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누군가 협회에게 등록관청에서 협회에 줄 때는 협회가 갑이 아니죠? 등록관청이 갑이죠? 어떻게 천천히 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1일부터 30일까지 몰아가지고 다음 달 10일날 준다 그랬어. 기억나시죠? 맞죠? 협회가 갑이 아니에요. 갑은 등록관청이니까. 분사무소에 설치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누구한테 해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록관청에다 하죠. 그러니까 어디다 하는지 우리 수수료 얘기 나오면요. 수수료는 이제 행정수수료밖에 없어요. 중개보수는 수수료가 아니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행정수수료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에서 정해놓은 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데서. 그죠? 지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 시군구에다 할 건데 왜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수수료를 내냐고. 맞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된다. 설치 신고를 분사무소에다 하는 게 아닌데 거꾸로죠? 바뀌었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맞나요? 맞죠? 하지만 이 말도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특수법인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는 특수법인은 제꼈죠. 이렇게 빼놨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공동사용은요, 우리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같이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집주인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집주인이 노하면 어떻게 해? 그죠? 만약에 그 운영하는 사람이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도 임대차를 사용하는 거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집주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 법에서는 누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거기 이미 하고 있는 자. 그죠? 그 하고 있는 자의
동의를 얻으라. 승낙서. 그죠? 그걸 첨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1번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건물주의 승낙서. 그죠? 느낌상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느낌상은 건물주의 승낙서인데 건물주가 아니라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승인은 아니죠. 승인은 아니고 승인이 아니고 그냥 신고하면 되죠. 나 갔어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법규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지역은 전국이 된다. 이러면은 현재 나와 있는 그죠? 법규칙 6조 2항들은 다 공동사무소 사용할 거예요. 그죠?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개업공인의 총수는 3명. 이딴 얘기 들어본 적도 없죠? 그죠? 면적 제한, 명수 이딴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아니고요.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이전 신고를 할 수 없다. 그죠? 업무정지는 내가 업무정지 중에 이사하는 거는 문제 없지만 내가 누구랑 같이 쓰려고 이사 가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업무정지 있는 자에 가는 것도 안 돼요. 17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간판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로 문자 사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누구는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사용하라고 돼 있네요. 맞죠? 법규칙 6조 2항은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공인중개사무소 쓰면 안 되죠? 100만 원이에요. 밑에 나오네요. 그죠? 둘 다 똑같이 100만 원. 4번 등록관청은 1번, 2번을 위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3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얘는 지금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행정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행정처분 할 게 없지. 유사 명칭 사용한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니까 등록증 당연히 없고요. 그죠? 유사 명칭 사용한 자는 어떻게 행정 형벌만 매기면 되겠죠? 맞아요? 행정형벌 얼마인가요? 1년에 1천만 원. 맞죠? 그러니까 500만 원 벌금형. 맞아요? 틀려요? 맞죠.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설치한 가로형 간판의 책임자 외에 대표자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7번 맞나요? 아니죠? 대표자 써야 되나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그죠? 그러니까 책임자를 두는 거지. 그럴 거면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뭐하러 써나요? 대표자만 써놓으면 되지. 맞죠? 분사무소의 간판에는 뭐만 하면 된다? 분사무소의 책임자 이런 명칭만 써놓으면 된다.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 휴업 중에는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맞나요? 상관없죠. 업무정지도 상관없는데요.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시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변경되시면 업무지역엔 변화가 없다. 업무지역에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로 가면 대전 거만 해야 돼. 그죠? 골치 아프자잉.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지체 없이예요? 10일이죠? 어떻게? 이전하고 나서 해요? 이전 가기 전에 해요? 이전하고 나서죠. 가설건축물로 인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설건축물로 이전하면 돼야 안 돼요? 취소죠, 취소. 그죠? 등록 기준이 미달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딴 데 도망가야 되죠. 그죠? 계속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결격이 되잖아요. 아니, 등록 자체, 그죠? 등록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 등록 기준에 미달이니까 취소시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5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서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는 필수적 첨부 서류이다. 그죠?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죠?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휴업, 폐업, 옳은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추가하여 휴업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중요한 건 휴업은요. 휴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업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 휴업하겠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휴업을 할 때, 그죠? 할 때니까 최소한 동시 혹은 그 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휴업을 한 중개업을 재개할 때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나요? 재개한 때는 지체 없이니까 재개한 때하고 지체 없이 이거 애매하죠. 정확하게 따지면 지체 없이 지체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재개가 빨라요, 신고가 빨라요? 재개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지체 없이 했다 손 치더라도.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언제예요? 재개할 때도 재개 전 단위, 그죠? 재개 이하로 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재개할 타이밍에, 그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 하면 오늘 해야 되는 거지. 지체 없이 하면 뭐 난 지체 없이 했어도 내일도 지체 없이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장난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쓰고 싶었겠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 휴업 및 폐업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할 수 있다. 여기 없다라고 돼 있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주된 사무소가 휴업을 했잖아요. 휴업을 하고 분사무소 휴업을 하는 건 아니 분사무소는 돌아간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다 따로 지금 국밥이죠. 따로따로 휴업 업무를 영위하는 거는 왜냐하면 책임자를 두기 때문에 거기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잖아요. 분사무소만 보더라도 그 업무가 수행되는데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 별로 할 수도 있고 얘만. 폐업은요 등록과에 관계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가 폐업이 되면 다 작살나는 거죠. 예, 다 끝나는 거죠. 본사가 망했는데 뭐 지사가 살아있나요? 그죠? 근데 지사는 본사에서 없앨 수 있죠. 그죠? 지사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쟤 이제 없애고 쟤도 없애고 이건 되지만 본사가 없어지면 나머지 지사는 의미 없죠.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 중에 폐업을 할 수 있다. 맞죠? 또한 폐업 후 즉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자격증이 있어도요 중개 보조원 할 수 있어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등록 안 하고 그냥 중개 보조원 등록해도 상관은 없죠. 다만 뭐가 있나요? 내가 행동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겠죠. 그죠? 중개 보조원이니까 계약서도 못 쓰고 아니 원래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안 써도 돼요. 사장님이 쓰라 그래서 쓰는 거지. 맞죠? 설명의 의무 정도는 있지만 작성은 원래 안 써도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중개보조원이 되면 어때요? 그걸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었잖아. 안 써도 됐었는데 하고 싶을 땐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중개보조원이 되는 순간부터 어때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20번 인장 아까 이거죠? 2번 볼까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하는 때 인장 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으나 인장 크기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7에서 30mm가 소속공인중개사도 규정이 되겠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및 인장 등록의 변경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가름한다. 맞죠? 법인은요 아시다시피 그죠? 법인 인감이라는 게 따로 있죠?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걔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법인 등기소에 아마 등록을 할 때 법인 인감에 대한 사이즈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등기소에 등록을 할 때 이미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요 법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굳이 따진다면 법인에 대해서는 뭔 얘기만 하냐면 네가 등록한 인감을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맞죠?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죠? 사이즈는 안 나와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가로 10mm, 세로 20mm 인장을 등록한 경우 이 법 위반은 아니다. 당연하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개인인감을 지금 공인중개사 등록 인장으로 사용할게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게 뭐 문제될 게 있나요? 그럼 나는 이게 내 개인인감이자 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써야 될 도장으로 겸용이 되는 거죠. 맞죠?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신고한 법인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7mm, 30mm. 그죠? 이거는 법인 빼고요. 그죠? 개인인 요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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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보증한다는 말은요, 잘 안 나오고요. 우리가 법에서 나올 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해서 사용인감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요. 법인이 보증한다라는 거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정확하게 따지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인의 대표자라는 건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자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증을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보증을 하던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을 하던 같은 의미를 보셔야죠. 네. 그죠? 말 자체로 따지자면 다르지만.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